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시간의 regularization을 어떻게 우리가 implement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regression 문제를 다룰 때, 특히 linear regression 문제를 다룰 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이런 linear regression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gradient descent 방법을 우리가 쓰면 된다 그랬죠. 경사 하강법을 쓰면 되는 거였고요. 또는 때때로 노멀 이퀘이션을 풀어서도 한다 그랬습니다. 노멀 정규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이걸 풀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regularized 시킨 linear regression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이 우리가 변화를 주어야지 이런 그 정규화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섹션에서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에 사용되는 목적 함수 object function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리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런 정규화 regularized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linear regression 경우에는 hypothesis의 결과와 그리고 훈련 자료에 있는 그 출력값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준 것을 다 더해서 평균 내준 것이 원래의 코스트였으나 이제는 추가가 된 거죠. regularized 즉 정규화 과정은 이 세타의 고차원 항을 억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람다 곱하기 세타 j의 제곱을 j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요 항을 추가한 것이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함수, 즉 이 cost 펑션이 요 추가된 항을 갖는 함수를 우리는 결국에는 또 최소화시켜야 되고, 최소화되는 지점에서의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코스트 함수의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경사 하강법을 풀 때 요 템플릿을 사용했어요. 즉 반복을 하는데 세타의 값을 반복할 때마다 갱신, 업데이트를 했죠. 세타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했어요? 그 수식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알파 곱하기 1 over m 그리고 summation j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더해지는 값은 hypothesis의 결과 빼기 우리 훈련 자료의 출력값 곱하기 그리고 입력 x 값을 곱해준 값이 바로 gradient descent에서 업데이트 할 때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는데 이 내용은 뭐였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레디언트였죠. 이 부분이. 소위 그레디언트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 j of 세타를 우리가 미분한 거였죠. 무엇에 대해서? 세타 j에 대해서 미분한 그 수식이 바로 요거고요. 거기다가 그 경사도를 구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알파만큼의 학습률을 곱해서 빼준 게 그 매 반복 때마다 쓰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했던 그냥 regularization 없이 linear regression을 풀던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j를 구할 때 j의 경우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에서 n개의 특징에 대해서 풀 수 있는데 세타 재료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그 한 라인을 다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regularized 선형 회기에서는요 세타 제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가 않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코스트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세타의 제곱값을 더해줄 때 세타 제로에 관한 제곱값은 우리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linear regression gradient descent 템플릿에다가 그 regularized 폼으로 바꿔주려면
이 그라디언트 파트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오버 m 세타 j라는 값이 추가돼서 이 전체에다가 알파 값을 곱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돼요. 역시 이 전체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regularized cost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런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는 요 항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었던 그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를 좀 둔다면은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j 오브 세타를 파셜 d 오버 파셜 d 세타 제로를 하게 되면 그때는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이나 그냥 노멀한 linear regression이나 똑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세타 제로만은 좀 스페셜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모든 j 세타 제로를 제외한 1, 2, 3 그 인덱스에 대한 모든 인덱스에 해당되는 세타 값을 구할 때는 이 두 번째 라인의 이 코드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한테 좀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타 j라는 항이 여기 있는데 이 뒤에도 또 있죠. 그래서 세타 j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묶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위의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습니다. 즉 세타 j는 세타 j 곱하기 1 빼기 알파 곱하기 람다 나누기 m 빼기 알파 곱하기 1 나누기 m 그리고 썸메이션 기호 뒤에 요 수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요 세타 j에다가 2를 곱하면 세타 j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온 거고요.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요것과 요것을 곱했을 때 나타나는 세타 j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세타 j 곱하기 람다 오버 m 바로 요것과 요것을 곱한 수식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아까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여기다가 당연히 이건 덧셈인데 모르고 마이너스 썼던 거 여러분들 잘 참조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regularization 텀은 덧셈으로 더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타 j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 보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똑같죠. 마이너스 알파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던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regularization을 배우기 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거의 유사한데 한 가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즉 세타 j를 구할 때 원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세타 j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레디언트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세타 j의 값을 조금 변화를 주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파는 포지티브 값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양수입니다. 항상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람다도 항상 양수입니다. 또한 m은 뭐죠? number of training data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항상 양의 숫자예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람다 나누기 m이라는 이 숫자는 0보다 크긴 한데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0보다는 크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알파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작은 숫자 조금씩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작은 숫자이고요. 더군다나 훈련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보통은 이 값이 어느 정도에 이르냐면 약 한
0.01 또는 뭐 0.001 정도 그 정도의 값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주어진 세타 값에다가 세타 j에다가 빼기 알파 그 파셜 d 세타 j 이 그레디언트를 하던 거에서 이 값을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 값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1 빼기 한 0.01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0.99 정도 되겠죠? 즉 원래의 세타 값보다는 조금 작은 값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즉 이런 regularization을 하는 작업은 뭐냐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세타 값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세타 값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 달성될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줄여주질 않는다, 세타 값을 줄이지를 않는다, 즉 람다를 제로로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이니까 항상 그대로 있는 거죠. 업데이트된 그대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돼 나갈 거냐, 아니면 업데이트 시키기 전에 이전 것보다 조금 줄여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계산상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 regularization 텀이 하는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ormal equation에서는 그럼 regularization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normal equation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linear regression을 풀 때 훈련 자료를 이와 같이 행렬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를 행렬식 X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죠. 그때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훈련 자료는 하나의 이런 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M개의 훈련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바로 요 그 하나의 행이 M개의 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훈련 자료 하나하나마다 결과가 있겠죠. 출력값. 그거는 이와 같이 그 하나의 엘레멘터리에서 그 y, 즉 출력값 y 벡터를 만들어 놓는 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normal equation에서의 normal equation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행렬식은 얼마나 크기가 되어야 되냐면 다시 m 곱하기 n 플러스 1의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의 개수는 당연히 훈련 자료의 개수인 m개고요. 그럼 열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x라는 예를 들어서 x라는 하나의 그 특징이 x1부터 시작해서 n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x0 하나를 앞에 추가하죠. 그러니까 길이가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n 플러스 1 길이를 갖는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n 플러스 1의 사이즈를 갖는 이런 행렬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억을 할 거고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출력 값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역시 똑같은 그 크기를 갖겠죠. 행의 개수와 그래서 벡터 그 길이가 m인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훈련 자료가 있을 때 가장 최적의 세타를 구하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구하는 normal equation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더니 어떻게 구해졌냐면 normal equation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통 세타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일부러 좀 그 빈 공백을 좀 놔두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 그거의 역행렬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선형 회기를 사용한 그 선형 회기를 풀기 위한 normal equation이었습니다. 그런데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풀기 위해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매트릭스에다가 조금 변형을 줍니다. 이와 같이 더하기 람다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것만 빼놓고, 왜냐하면 x 제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혀 변화를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이런 식의 모두 0이고요. 첫 번째 줄은. 두 번째 줄부터는 1,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리고 1, 대각선만 1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 람다라는 그 변수값이 첫 번째 엘리멘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다이아고날 파트에만, 이 대각선 성분에만 들어가는 이러한 행렬, 특별한 행렬이 추가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그 비용 함수, 그거를 푼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우리 비용 함수 기억나시죠? 제가 그걸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에 m, h 오브 x 빼기 y 제곱 더하기 람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그마 제곱, 그죠? 이 비용 함수, 이런 람다 플러스 시그마 제곱이 포함된 것과 동일한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노멀 이퀘이션을 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or example, 특징 벡터의 크기가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람다에 해당되는 곱해지는 값이 바로 이런 식이죠. 0, 0, 0, 0, 1, 0, 0, 0, 1, 요만한 크기에 거기다가 람다를 곱한, 그리고 그 앞에 더해지는 거는 뭐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똑같으니까요. 사실 x 트랜스포즈 x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보면 x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m by n 크기를 가질 테니까, 즉 요 n 플러스 1이 바로 3이 되는 거죠. 이 길이가 3이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쪽으로는 그 훈련 자료의 개수 m개가 있는 이러한 x라는 것의 트랜스포즈 형태를 띌 거고요. 또 그것의 그 전체 행렬의 격인 또 다른 또 여기 x 값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역행렬을 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x 트랜스포즈 값이 여기 곱해지고, 그 다음에 y 값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이러한 행렬식을 풀면 바로 그때에 주어지는 값이 세타라는 벡터, 즉 그 여기서는 그 세타가 당연히 3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n 플러스 1이니까 n이 2개니까요, 그죠? 그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 이퀘이션에서도 별로 문제 없이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regularized 인버전을. 자, 여기서 노멀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알겠는데 무슨 그 내용이 하나 더 나오냐면, 사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략한 그런 그 슬라이드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노멀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이 x 트랜스포즈 x라는 행렬에 역행렬을 구해줘야 돼요. 근데 때때로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그 non-invertible 하다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훈련 자료의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피처의 개수보다 작을 때 보통 이런 게 발생해요. 그 훈련 자료의 개수가 충분하지가 않으면 이와 같은 주어지는 노멀 이퀘이션에서 풀어야 되는 요 역행렬 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실 근데 옥타브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 행렬을, 우리 역행렬을 구할 때 함수가 2개 있다 그랬죠. 인브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pin브라는 함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좀 더 세이프한 방법이에요. 얘는, 즉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non-invertible한 그러한 케이스도 적절한 그럴듯한 그 역산을 구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은 합니다만,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풀면 좋은 점이 뭐냐면, x transpose x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와 같이 람다라는 값을 곱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요 0 하나만 빠진 그 행렬을 곱함으로써 이 전체에 새로 생기는 행렬이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그러한 유용한 성질이 되는 거죠. 이 역행렬 자체를 구하는데 그냥 인부를 써도 될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알다시피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옥타브를 쓰지는 않습니다. 옥타브는 우리의 수업에서 실습하기 좋아서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regularized inversion을 쓰면 안전하게 항상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즉 솔루션이 찾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